안녕하세요. 오늘은 이제 주택관리 시험에 합격하고 이제 어떻게 취업을 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고민들이 좀 많으실 거예요. 그래서 어, 제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처음에 이제 그 자격증 따기 전에도 이제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건데 거의 취업이 쉽지 않다 이렇게요.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 사회적인 현상으로 수요와 공급에 대한 문제니까 그만큼 자격증이 이제 많다는 얘기로 이제 우리가 들을 수 있거든요. 그래서 몇 가지 방법을 제가 이제 좀 말씀 드려보려고 해요. 취업을 할 수 있는 방향이 무엇이 있는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제가 오늘 한번 짚어보기로 하겠습니다. 첫 번째는 이제 우리가 신문 구인 광고 이제 많이 좀 보고 이제 처음에 아무래도 이제 잘 뭐 이쪽 그 시장을 잘 모르다 보니까 구인 광고를 일단 보고 이력서 제출하고 이제 면접도 보고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. 근데 거기는 이제 경력이 이제 좀 많이 필요하신 분들을 많이 뽑아요. 그러니까 경력이 오신 분들이 가면은 이제 아무래도 좀 희박한 확률이죠. 그래서 왜 경력이란 게 참에 내가 이제 이 주택관리사 경력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경력은 보통 우리가 봄, 여름, 가을, 겨울 해가지고 사계절을 다 지난 사람을 우리가 경력자로 치는 거죠 보통. 그것은 여름하고 겨울하고 이제 관리 방법이 좀 차이가 있잖아요. 여름에는 이제 비도 많이 오고 뭐 더운 날씨도 많고 하니까. 근데 겨울에는 또 굉장히 추운 날씨다 보니까 뭐 동파 우려도 있고 또 내지는 눈도 많이 오고 미끄러운 것도 많고 그러다 그래서 이제 겨울에 대한 또 얘기고 그러니까 사계절을 다 지나서 관리를 하신 분들을 보통 이제 1년차 경력 사원이다. 그래서 경력을 좀 이제 봐주는 거죠. 그래서 이렇게 신문 구인 광고 쪽에 가신다면 보통 아파트 쪽 같은 데 관리한다 보면 동대표분들이 이제 면접을 보고 하시거든요. 근데 그분들도 아파트 입주민 전체를 생각하다 보면 뭐 초보자는 급여는 조금 작게 줄 수 있지만 경력자를 쓸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. 관리를 한 번도 안 해본 사람한테 아파트 이 관리를 전체 맡긴다는 건 그 좀 쉬운 일은 아니겠잖아요. 그래서 어디나 생사리에서는 경력이라는 거를 그런 의미에서 중요하게 생각한 것 같아요. 우리도 마찬가지고요. 그래서 신문 구인 광고 쪽은 조금 좀 희박한 상태다라고 말씀드리고요. 그럼 우리가 경력을 좀 가지려면 쉬운 방법이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그 의무관리 대상이 아닌 곳이 상당히 있어요. 그것이 이제 150세대 이하 세대를 얘기하는 거죠. 아파트로 치면. 그래서 150세대 이하 뭐 70세대든 뭐 90세대든 뭐 100세대든 간에 그런 쪽에는 이제 세대가 작기 때문에 관리가 수월하기도 하고 또 이제 그 자격증이 없어도 이제 취업을 할 수도 있어요. 그런데 우리가 이제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도 이런 곳에서 일할 수 있는 곳은 항상 열려 있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곳에서 경력을 좀 쌓고 하시다가 또 더 좋은 곳으로 가서 근무하실 수도 있고요. 그리고 이제 또 이제 경력자 아니다 뭐 상관없이 그 건물 관리가 있거든요. 건물 관리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들이 흔히 얘기하는 입주민 민원이 없잖아요. 그러니까 이제 마음적으로 편해가지고 초보자가 아니더라도 경력자분들도 이 건물 관리를 조금 선호하시는 분들이 계셔요. 그러니까 건물 관리는 좀 한번 해볼 만하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요. 그러니까 일단은 그런 면에서 이제 조금 쉬운 곳에서 좀 경력을 좀 쌓아놓은 것도 방법이 되겠다 좀 그런 얘기고요.
다음에 이제 좀 중요한 얘기가 위탁 관리 회사거든요. 위탁 관리 회사가 이제 아무래도 취업을 우리들이 이제 하기에도 어떻게 보면은 쉽고 좀 접근하기도 좀 용이하죠. 1차적으로 이제 직접 관리하는 데가 아니고 우리가 이제 위탁을 받아서 거기서 근무를 하는 곳이니까요. 그러니까 위탁 회사에 이제 우리가 이제 처음에 합격하고 나면은 서류를 이제 뭐 갖다가 디밀거든요. 근데 그 방법보다는 위탁 관리 회사가 주위에 상당히 있을 거예요. 그러면 이제 혹시 그런 데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. 위탁 관리 회사 보통 뭐 이사급 이상 분들은 영향력이 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인맥을 찾아서 처음이다 보니까 가서 좀 인사도 하고 그렇게 해서 좀 이력서 접수를 하는 방향이 좀 취업에 좀 접근하는 것은 좀 용이하다. 처음에는 이제 우리가 어떤 것을 취업한다는 게 이게 좀 몇 가지 경우의 수가 상당히 있어요.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이제 몇 가지를 자꾸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. 그리고 이제 이 중요한 위탁회사는 아무튼 우리가 항상 뭐 경력을 쌓고 나서도 필요로 하고 또 위탁회사도 이제 활성화가 필요로 하는 곳이기 때문에 꾸준한 관심이 필요한 곳이기도 하다라는 걸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요. 그 다음에는 이제 주위에 아는 지인분들이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따고 이렇게 어디 근무하신 분들이 계셔요. 그러면 그분들을 일단은 근무를 안 하시더라도 한 번쯤 이렇게 만나 보시고 이렇게 조금 친해지셔라. 그러다 보면은 사실은 이제 아파트를 막상 근무하게 되면은 생기는 문제점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교육 때도 이제 많이 듣는데요. 그거보다는 아는 지인들은 좀 더 이제 좀 마음적인 어떤 그런 거라든지 자기만의 어떤 특별한 어떤 노하우 이런 것들을 상당히 얘기를 좀 해주십니다. 그러니까 그분들하고 좀 이렇게 또 가까이 좀 지내기도 하시다 보면 또 그분들도 이제 또 그렇게 경력이 있다서 이제 근무를 하시다 보니까 또 그 취업 문은 이렇다 저렇다라는 걸 자기가 아는 또 선에서 또 그 인맥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.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주위에 아는 그 분들이 혹시 이렇게 근무를 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항상 가서 좀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보시라. 그 얘기를 얘기 드리고 싶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여자분들한테 좀 해당이 될 것 같아요. 그 여자분들은 이쪽에 이제 일을 하시면 상당히 유리한 점이 많습니다. 그 뭐냐면 보통 우리가 이제 회계 같은 경우에 이제 이렇게 격리 쪽 일을 하신 분들이 이 시험을 합격하잖아요. 그러면 이제 한 150세대에서 한 200세대 정도, 200세대 이렇게 이하 정도 되는 데는 관리사무소장 한 사람이 격리 업무도 같이 중복해서 봐요. 또 그 아파트 입장에서 그러신 분들, 그러니까 임금을 전략하기 위해서 한 사람으로서 관리소장과 격리를 같이 일하는 사람을 찾기도 한 데가 상당히 이제 소수 아파트에서 많이 이제 그렇게 한 데가 있단 말이에요. 그런 데는 그렇게 그 회계 업무를 평소에 자기가 뭐 어디서 일해 봤다던가 아니면 아파트 쪽에 회계 쪽을 하신 분들이 이 시험을 받고 합격하신다면 그런 쪽은 바로 취업하기가 굉장히 수월하시고요. 그 다음에 취업을 했어도 상당히 어느 장기간 근무할 수 있는 여건도 됩니다. 그러니까 그 소규모 아파트에서 근무하시는 것이 그런 또 장점이 있다는 거죠.
그리고 이제 또 이건 이제 좀 모르겠어요.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, 제가 7번째 얘기는 상당히 좀 중요한 얘기라고 생각하거든요. 그러니까 자기가 사는 아파트에 그 관리소가 있잖아요. 그 관리소장님하고 인사도 하시고, 가서 자주 좀 찾아뵈세요. 가까운 데 있으니까, 내가 가까운 데 여기 살면서 내가 이거 한다, 뭐, 이렇게 내가 자존심 상하지 않느냐, 이런 생각을 하실 분도 계시겠지만, 주택관리사를 하시려면, 제가 어떤 자부심도 가지고, 또 어떤 자기 철학도 좀 있어야 돼요. 전체 어떤 건물이든지, 내지는 또 입주민 어떤 인간 간의 상관관계가 상당히 있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제가 7번째가 왜 중요하다고 하냐면, 모든 세상사가 다 인과관계죠. 그렇지만 우리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따고 관리를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기능적인 일도 수행을 하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, 인과관계입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아파트를 근무하더라도,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더라도 말이에요, 우리 입주민과의 인과관계, 동대표들하고 인과관계란 말이에요. 근데 인과관계가 잘 돼야 자기 어떤 소신이랄까 이런 부분들을 전문가로서 잘 갖고 가고, 인과관계가 잘 돼야 자기가 이 일을 편하게 자기 소신대로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죠. 이 얘기는 제가 다음에 아파트 동대표라든 입주민 그 관리에서 제가 다시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, 그러니까 자기가 사는 아파트의 관리소장님을 이나 아까 제가 얘기했던 자기 주위의 어떤 지인들이나 이런 분들하고의 인과관계는 전체적으로 뭐 인과관계를 얘기한 게 아니고, 최소한 내가 상대방하고 어떤 좋은 관계를 가져가는 정도는 할 수 있는 그런 적극성을 좀 가야 된다. 그런 부분들은 이 업계에서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, 뭐 내가 과거에 무슨 퇴직하는데 대기업에 이사로 있었다든가, 아니면 내가 지금 현재 이런 위치에 있다든가, 이런 거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. 제가 이 일을 하게 되면은 다 내려놓고 마음도 비우고 그 주위에 이 업계에 있는 사람들하고 인간적인 관계를 최소한은 유지하면서, 저 사람은 성실하고 괜찮다, 그리고 저걸 자꾸 알면서 공부하려고 배우려고 한다라는 이런 자세를 자꾸 갖다 보면요, 누구든지 이 업계에 있는 사람은 한번 어디 하는데 한번 소개해 줘 볼까? 아니면 또 추천도 좀 해주기도 하고, 그렇게 시작이 된다는 거죠. 그러니까 이 경쟁 사회에서 우리가 내가 잘났다 이렇게 너무 그런 것을, 자존심을 너무 이렇게 확 쥐고 사지 말고, 그건 자존심이 아니라고 생각해요. 저는 진정한 자존심은 내가 이 일을 하는데 내가 처음이다 보니까 많은 걸 구해하고 찾아야 되는 입장에서, 당연히 그 사람들한테 교만하지 않게 친절하게 그 사람들 다 알 수 있고, 또 어떤 신뢰성을, 관계를 확보할 수 있다고 하면, 그것이 저는 이제 이 아파트나 어떤 건물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는 시작이자 끝이라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제가 7번째 얘기가 가장 어떻게 보면 중요한 관건이다,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또 여기에 대해서 좀 취업에 대해서 이제 사소한 게 몇 가지가 있는데요. 그거는 이제 크게 여러분들이 말씀 안 드려도 다 하실 만한 내용이라서 제가 얘기 안 드리고, 가장 중요한 7가지를 제가 좀 말씀드렸는데, 그러니까 취업이 안 되는 자격증을 따가지고 그걸 공부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갖고 고민을 하신 분들이 상당히 있으셔가지고,
이 과정을 받고 이 시험을 보시고 합격하셨으니까 이제 취업에 대한 거를 이제 걱정을 하시고 그러시잖아요. 조금만 자기 자신을 내려놓으시고 접근을 하신다면 모든 부분에서 어떤 사람이라도 그 사람을 같이 일하고 싶어 할 거라고 제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. 이상입니다.